두 번째 배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찬미자의 방문이로군.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치는 거였어요. 허영쟁이에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찬미자로 보이는 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셨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답례를 하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면 답례를 해야 하거든. 그런데 불행히도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허영쟁이가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 채 말했어요. 두 손을 마주쳐버렴.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지시했어요.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어요. 허영쟁이는 공손히 모자를 벗어들고 답례를 했지요. 왕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허영쟁이는 모자를 들어올려 다시 답례를 했고요. 5분 동안 그 노릇을 하고 있자니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이 났어요. 그런데 모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러나 허영쟁이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허영쟁이는 칭찬하는 말밖에는 듣지 못해요. 너는 정말로 나를 찬미하니?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어요. 찬미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찬미한다는 건 내가 이별해서 가장 잘생기고 옷을 잘 입고 부자고 지식이 많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내게 호의를 베풀어다오. 어서 나를 참매해 주렴.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말했어요. 난 아저씨를 찬미해요. 하지만 그게 아저씨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린 왕자는 그 배를 떠났어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여행을 하면서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별에는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 별에는 아주 잠깐 들렀을 뿐이지만 어린 왕자의 기분을 몹시 우울하게 했어요. 거기서 뭘 하고 있나요? 어린 왕자가 주정뱅이에게 말했어요. 그 주정뱅이는 빈 병 한 무더기와 술이 가득 찬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지. 주정뱅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술을 왜 마셔요? 잊기 위해서야. 무엇을요? 어린 왕자는 어쩐지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내가 부끄러운 놈이라는 걸 잊기 위해서야. 주정뱅이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고백했어요.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를 그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술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주정뱅이는 말을 끝내고 입을 꼭 다물어 버렸어요.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그 배를 떠났어요. 어른들은 정말로 이상해.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번째 별은 상인의 별이었어요. 그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에다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에다 여섯이면 스물여덟, 다시 불 붙일 시간도 없구나. 스물여섯에 다섯은 서른 하나? 휴, 자,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 이로구나. 뭐가 5억인데요? 너 여태 거기 있니? 5억 100만 그리고 뭐더라? 난 이렇게 일이 많단다.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말이야 시시한 이야기 따위로 시간을 보내진 않아. 둘에 다섯은 일곱 뭐가 5억 100만인데요.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어요. 상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이별에 54년 동안 살면서 방해를 받은 적은 3번밖에 없었어. 처음은 20년 전이야.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풍뎅이 한 마리가 떨어졌지. 그놈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는 통에 닷셈이 다 4군데나 틀렸지. 2번째는 11년 전인데 신경통이 도졌기 때문이었어. 난 운동 부족이야. 한가롭게 걸어다닐 시간이 없단다. 나는 말이야 중대한 사람이야. 3번째는 바로 너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더라? 5억 100만. 뭐가 억이고 100만이란 말이에요. 조용해지긴 틀렸다고 상인은 깨달았어요. 이따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것들 말이야. 파리떼들 말인가요? 천만에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꿀벌들이요? 아니야. 금빛으로 반짝이는 조그만 것들 말이야. 게으름뱅이들은 그걸 쳐다보며 부질없는 몽상에 잠기지. 그러나 난 중대한 사람이야. 부질없는 몽상에 잠길 시간이 없단다. 아, 별들 말이에요? 그래 맞아. 별들 말이야. 그럼 아저씨는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5억 162만 2731이지. 나는 중대한 사람이야. 나는 정확해. 그런데 그 별들로 뭘 하려는 건데요? 뭘 하려느냐고? 예,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지. 아저씨가 별들을 소유해요? 그래. 하지만 난 왕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왕은 소유하는 게 아니지. 지배하는 거야. 소유와 지배는 다른 거야. 그럼 별을 소유하면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내가 부자가 되는데 소용이 있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걸 사는 데 쓰는 거야. 아, 이 사람도 이치를 따지는 폼이 그 주정뱅이와 비슷하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별들을 어떻게 소유하는데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지? 상인이 까다롭게 되물었어요. 글쎄요, 누구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들은 내 거야. 그걸 맨 처음 생각한 사람은 나니까 말이야.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누구의 것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네가 발견했다면 그건 네 거야.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섬 하나를 네가 봤다면 그건 내 섬이야. 어떤 아이디어를 네가 맨 처음 떠올랐다면 넌 특허를 낼 수 있어. 그 생각은 내 것이니까. 마찬가지야. 나보다 먼저 별을 갖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별은 내 거야. 그렇군요. 하지만 그걸로 뭘 할 건데요?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난 그것들을 관리하지. 별을 세고 또 세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난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상인이 말했어요. 어린 왕자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난 머플러가 있으면 그걸 목에 감고 다닐 수가 있어요. 난 꽃이 있으면 그걸 꺾어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저씨는 별을 딸 수도 없잖아요. 없지? 그러나 운행에 맡겨둘 수는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작은 종이에 내가 가진 별들의 숫자를 적어서 서랍 속에 놓고 자물쇠를 채워두는 걸 의미하지. 그것이 단가요? 그거면 충분하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요. 그거 재미있네. 제법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어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말했어요. 내겐 날마다 물을 주는 꽃이 한 송이 있어요. 매주마다 청소를 하는 화산도 3개 있고요. 내가 불 꺼진 화산을 청소한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예요. 화산한테 이로운 거예요. 꽃한테도 이롭고요.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한테 하나도 이로울 게 없네요. 상인은 입을 열었지만
대답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어린 왕자는 그 배를 떠났어요. 정말 어른들은 아주 이상해.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